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보편적인 어려움들이었다면 컨티넨탈에만 해당되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전세대 컨티넨탈의 인테리어는 소재를 훌륭하게 활용해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줬고, 그중 부드러운 가죽에 패턴을 넣어 텐션을 만들고 시각적 흡수도를 높여 고급 가구와 같은 인상을 만들어낸 퀼팅 시트나 무늬목이라고도 불리는 베니어 패널을 통한 원목의 인상은 장인 정신, 공예품으로서의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고, 어떤 수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실내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방식과 소재는 대체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들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플래그십은 물론 국산 중고가 차량에서 마저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품질을 실제로 놓고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넓은 면적의 베니어만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롤스로이스의 팬텀이 우드 마감 대신 예술품을 택한 것처럼 벤틀리에게도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 디스플레이와 개성을 강조한 전자식 기어 셀렉터,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등 이 시대 자동차에 요구되는 사양을 탑재하기에도 이전 실내의 레이아웃으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실내의 레이아웃을 바꿔야 하면서도 전통과 가치는 유지해야 하고 더 고급스러운 소재에 대한 리서치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덕분에 설계를 맡은 사람의 머릿속은 전쟁터가 됐겠지만, 완성된 결과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그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마냥 즐겁게만 느껴집니다. 순수 예술에서 예술가의 오랜 고뇌가 작품이 되어 감동을 주는 것처럼 신형 컨티넨탈의 문제들을 해결한 디자이너의 고뇌를 감상하다 보면 디자인을 응용 예술이라고 부르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힘들었던 모습은 전혀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뜻인지 영국 귀족처럼 특유의 센스와 위트로 실내를 가득 채워뒀습니다. 공식 자료에서도 히든 델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아이디어들은 인테리어의 디테일에 극도로 섬세한 신경을 썼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하자면 센터페시아의 레이아웃입니다. 벤틀리의 모든 모델들은 벤틀리 윙스를 모티브로 좌우 대칭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을 형상화했다거나 모티브가 됐다는 식의 디자인은 이해하기 쉬운데 반해 유치한 느낌이 강해서 친근한 인상을 줘야 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지향하는 테마파크나 다수를 빠르게 설득해야 하는 대중적인 디자인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품 디자인에선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벤틀리가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전혀 유치하지 않고 위트로 느껴져 명차로서의 위압감을 중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벤틀리의 B를 이토록 크고 당당하게 표현한 벤테이가의 테일램프나 뮬산의 사이드 에어벤트의 플라잉 B 형태나 이전 컨티넨탈에서 볼 수 있었던 벤틀리 윙스의 흔적은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센터페시아에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눈에 띄게 대형화됐고, 화면이 큼으로써 받는 세련된 인상은 물론 미디어 등 자동차의 복잡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 컨티넨탈의 폭이 좁은 센터페시아는 더 큰 디스플레이를 담을 수 없고, 세로로 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피드6는 어디까지나 컨셉카였기에 양산차에 맞는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벤틀리 윙스의 좌우 대칭만을 남겨두고 변화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라는 큰 그림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선형의 인상을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줄로 된 우드 패널입니다. 공식 자료에선 듀얼 베니어라고 부르는 이것은 대시보드부터 도어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벤틀리 윙스를 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수평적인 선형의 인상을 극단적으로 강조해 넓은 실내를 더 여유롭게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위아래 두 개의 베니어층을 만들므로써 한 가지 베니어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실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층을 자세히 보면 최상단에는 벤틀리에서 보던 높은 수준의 가죽을, 그 아래 첫 번째 베니어 층과 금속 경계를, 다시 그 아래에 두 번째 베니어 층과 금속 경계를 두고,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엔 센터 콘솔에서부터 이어져 온 날개의 실루엣을 가진 가죽층을 두어 높은 시각적 흡수도와 정말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베니어 중에서도 신형 컨티넨탈엔 특별한 수정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아카시 나무의 일종인 코아라는 것인데, 하와이가 원산지인 나무일 뿐 아니라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무라고 합니다. 강도가 좋으면서도 무늬가 아름다워 서핑보드에 쓰이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기타나 가구, 장신구 등에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와이어로 가지는 코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빛나고 용감하며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라고 하니, 스파르탄 이그제큐티브와 같은 비행기의 이미지를 가져온 컨티넨탈 GT와 잘 어울림은 물론, 컨티넨탈의 설계에서 소재에 대한 리서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듀얼 베니어의 선형 속에서 코아의 플로우는 한없이 아름답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의 연속이 앞서 설명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끊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 정도만 됐어도 이 정도의 마무리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었겠지만, 벤틀리의 시장에서는 좀 더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담은 공산품보다 손으로 빚어낸 최상의 공예품이란 인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공개 당시 주목받았던 신형 컨티넨탈의 회전식 디스플레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베니어 패널로 회전시키는 순간 도어 끝에서 반대편 도어 끝까지 이 아름다운 날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회전하며 뒤로 살짝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 극도로 단차를 줄이는 섬세함까지 있어 어센틱 매테리얼스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기술을 조화해 손으로 만들어낸 공예품이란 벤틀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히든 딜라이트라고 표현했듯 여기엔 숨겨진 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이 회전하고 나무 패널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빈틈없이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소름 돋게 대단하긴 했지만, 디자이너는 여기에 한 번 더 위트를 숨겨놓았습니다. 화면과 나무 패널에서 끝날 것 같았던 디스플레이가 한 번 더 회전하며 예상하지 못한 아날로그 다이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클래식한 다이얼들은 그 자체로도 높은 시각적 흡수도를 보여주지만, 각각의 다이얼이 외교온도, 나침반, 초시계로 구성되어 있어 스파르탄을 닮은 익스포티한 GT를 타고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하고 클래식한 럭셔리를 보면 신형 컨티넨탈 디자인의 기둥이자 주제로서 스파르탄 이그제큐티브가 얼마나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티넨탈의 실내에서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날개의 디테일과 로테이팅 디스플레이가 클라이막스이자 노래의 후렴구라면, 좀 더 낮은 위계에서 이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 쓰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 금속 다이얼인데요. 사실 이 온도 조절 다이얼은 어딘가 익숙하기도 한 게, 아우디 TT의 송풍구의 다이얼과 디스플레이를 통합해 최소한의 형태로 최대한의 기능을 낼 수 있었던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컨티넨탈과 TT의 엄청난 가격 차이에도 저는 좋은 부품을 나눠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혀 다른 내부 구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컨셉에 맞게 그것을 구현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니멀리즘의 등장 배경이 귀족들의 건축에서 소수의 장인들만 만들 수 있었던 권위적이고 화려한 장식성의 반기를 든 것이기에 벤틀리와는 맞지 않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완성된 다이얼은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오히려 클라이막스를 떠받쳐주는 훌륭한 디테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소재의 질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공식 자료에서도 널링이라고 부르는 다이얼 외곽에 새겨진 질감 덕분입니다. 금속을 섬세하게 세공한 듯한 인상으로 당장의 시각적 흡수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 금속 패턴 안의 브론즈 링과 블랙 하이그로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낸 깊이감은 벤틀리 컨티넨탈에 걸맞는 화려함을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이얼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차의 일반적인 다이얼은 밋밋한 공산품으로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널링과 브론즈 링의 조합을 시동 버튼과 주행 모드 다이얼, 벤틀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그니처인 불스아이란 이름의 송풍구, 그리고 앞서 소개한 3개의 다이얼에도 활용해 귀족적인 차의 디테일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에 대한 또 다른 디테일을 소개하자면 예전부터 브레이틀린과 협업하며 시계에 대한 정성을 많이 보여왔던 벤틀리는 벤테이가에선 차 가격만큼이나 비싼 시계를 옵션으로 둘 만큼 시계에 신경 써 왔는데요. 아마도 벤틀리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시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시계에 대한 더 강한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어 패시아의 패널을 코트드 제네브라는 방식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시계에서 무브먼트를 장식할 때 쓰는 것으로 극도로 섬세한 세공이 필요한 장식이라고 하고, 벤틀리에서도 이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 0.6mm의 알루미늄을 5mm 폭으로 정확히 가공하고 3차원적 인상을 위해 각 열의 간격을 0.5mm로 맞췄다고 합니다. 이 섬세한 디테일은 심미적 요소와 함께 정교한 인상은 물론 시계로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만큼 신경 쓴 디테일임에도 선형의 배치가 듀얼 베니어의 선형과 잘 조화되기 때문에 위계를 거슬러 더 튀거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도 완급 조절에 노련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금속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봤다면 가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급이 높은 가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차별화를 이루긴 힘들고 그 가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기에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큐레이팅 방식은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던 시그니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화된 큐레이팅 시트를 대체하기 위해 벤틀리는 가죽을 다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인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그냥 큐레이팅을 2번 새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기엔 이 패턴의 역할이 정말 대단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마른 목골의 경계만 나눈 것이 아니라 내부의 다이아몬드를 자수로 새긴 것인데, 덕분에 기능적으로는 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면서도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 촉감이 극도로 부드럽다고 하고, 심미적으로 아주 독특한 인상과 시각적 흡수도를 만들어내면서 이 패턴이 들어간 도어 패널과 시트, 그리고 실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브랜드가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처음부터 염두한 것인지 이 패턴 안에 다이아몬드 패턴 하나를 만들기 위해 712번의 스티치가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인지 패턴을 개발하고 최적화하기까지 무려 18개월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패턴이기에 앞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카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테일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서로를 1차원적으로 따라하지 않고, 따라하기 좋아하는 브랜드는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낸 내적 디자인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형만을 따라하는 것으론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우디의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자동차의 디자인은 그 브랜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에 아무리 실력 좋은 건축가라도 대상지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실력 좋은 디자이너라 해도 브랜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전통과 정체성이란 대상지 없이는 좋은 디자인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벤틀리는 도산과 인수합병 속에서도 지켜온 전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만들어진 큰 그림과 작은 디테일들이 캐빈 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